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버린 불륜의 그 처참한 마지막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불륜을 시작한 사람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상간자를 선택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배우자와 관계는 이미 끝났고 상간자와 함께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을 버리는 선택까지 했으니까 상간자 역시 끝까지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불륜 관계는 가정을 버리는 순간부터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몰래 만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현실이 없었죠. 생활비, 집안일, 자녀 양육, 부모 부양도 감당하지 않았죠. 서로 가장 좋은 모습만 보면서 힘든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버리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감춰져 있던 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자신이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첫째, 결국 상간자에게 버림받는다. 가정을 버린 사람은 상간자에게 이런 기대를 가져요. 내가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끝까지 선택해야 된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와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까지 감당했으니까 상간자가 자신의 선택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상간자는 가정을 버리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자극적인 관계만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몰래 연락하고 잠깐 만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의 관계는 좋았지만 그 사람의 생활과 책임까지 떠안고 싶었던 것은 아닐 수 있죠. 가정을 정리하기 전에는 상간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 함께하면 행복할 거야. 지금 배우자와 헤어지지 못하는 건 용기가 없기 때문이야. 그 말을 이제 실제로 믿고 가정을 버리죠. 근데 막상 이혼이 현실이 되면요. 상간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연락이 줄고요. 만남을 피하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가족과 직장 문제가 있다면서 뒤로 물러서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언제 가정을 버리라고 했느냐고 책임을 돌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 가정을 버린 사람은 억울해지죠. 상간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에 더욱더 집착을 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고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죠. 내가 당신 때문에 무엇을 이러는지 알아? 이제 와서 나를 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 그러나 이런 압박은 상간자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자, 불륜할 때는 서로가 현실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존재가 된 것이죠. 설렘으로 시작하는 관계가 원망과 책임 공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간자는 결국 관계를 끝내자고 말합니다. 그 순간 가정을 버린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돌아갈 가정도 없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히 해주던 상간자도 사라집니다. 가장 처참한 건 뭐냐면 이별 자체가 아니에요. 상간자를 위해서 가정을 버렸다고 믿었는데 상간자에게는 자신이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람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 그동안 믿었던 사랑과 자신의 선택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결국 배우자에게도 버림받는다. 불륜하는 동안에는 배우자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랜 시간 일단 함께 살았고요. 자녀도 있으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배우자가 완전히 떠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불륜이 들켰을 때 배우자가 울고 화를 내고 매달리고 상간자가 끝내라고 요구하면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사랑하니까 결국엔 나를 용서할 거야. 그래서 진심으로 관계를 끝내기보다 시간을 끕니다. 상간자와 몰래 연락을 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정리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배우자가 이혼을 이야기하면 그제야 미안하다고 말하고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또다시 상간자를 찾습니다. 배우자가 계속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배우자가 붙잡는 것은 불륜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 자녀들의 가정, 자신이 믿었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거죠. 배우자의 눈물은 무한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관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보여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한 사람은 그 신호를 무시하죠. 배우자가 울면 감정적이라고 말하고 질문하면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자신을 감시한다고 화를 내고 자신의 배신으로 무너진 배우자에게 오히려 빨리 잊으라고 재촉을 하죠. 자, 그러는 동안 배우자의 마음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죽어가요. 처음에는 상간자와 헤어져 달라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이후에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조용해집니다. 외도한 사람은 배우자가 조용해진 것을 보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때로 그 침묵은 용서가 아니라 포기가 됩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외도한 사람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자녀 문제를 정리하고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끝나는 순간 떠나죠. 그제야 외도한 사람은 당황합니다. 상간자와의 관계가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을 때 자신을 받아줄 마지막 사람은 배우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정말 그 사람과 끝낼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죠. 배우자는 불륜 사실 하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킨 뒤에도 계속된 거짓말, 책임 회피, 무시와 반복되는 배신 때문에 떠납니다. 배우자가 떠난 뒤에는 예전의 가정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하죠. 퇴근하면 기다려주던 사람, 아플 때 간호해주던 사람, 자녀들의 일상을 함께 의논하던 사람,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한 집에서 함께 늙어가던 사람이 사라지죠. 상간자에게서 얻었던 설렘은 짧았지만 배우자가 감당해온 사랑과 책임은 수년 또는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배우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뒤죠.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없이 주어졌던 기회를 외도한 사람이 스스로 걷어찬 끝에 찾아오게 됩니다. 셋째, 결국 말년은 혼자가 된다. 불륜으로 가정을 벌였을 때 아주 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자유롭고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과도 시간 지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이혼과 외도는 어른들 사이의 문제니까 자녀들은 언젠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설명보다 자신의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해요. 누가 집을 떠났는지, 누가 가족을 울렸는지, 힘들었던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어린 자녀를 부모를 보고 싶어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의 선택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게 되죠. 처음에는 약속된 날에 만나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새로운 생활이 생기면서 만남은 점점 줄어듭니다. 학교 생활이 바빠지고 친구가 생기고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자녀의 인생에서 부모의 자리는 달라져요. 특히 가정을 벌인 부모와의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자녀는 중요한 순간마다 거리를 두겠죠. 일단 졸업식에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혼 준비를 배우자와만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도 자주 보여주지 않을 수 있고요. 명절에도 형식적인 연락만 하고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정을 벌인 사람은 자신이 잃은 것이 배우자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던 자녀, 친척, 가족 행사, 명절, 생일,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수 있었던 집까지 다 함께 사라진 거죠.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부우만한 게 없죠. 몸도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아져요. 병원에서 갔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날이 또 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생일을 맞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상간자는요, 곁에 없죠. 배우자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은 마음의 거리를 둔 채 의무적인 연락만 할 수도 있고 이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자녀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빠가 필요했을 때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엄마와 우리를 두고 그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돈을 주고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자라온 중요한 순간들을 다시 함께 할 수는 없죠. 불륜의 가장 처참한 마지막은 이혼도 아니고 상간자와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밀어냈던 사람이 늙고 약해진 뒤에는 자신이 가족의 삶에서 밀려나는 거죠. 한때는 자신이 가정을 버렸지만 마지막에는 가족이 자신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제 알게 돼요. 자신이 버린 것은 답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는 걸.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사람,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기억해줄 사람,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줄 사람을 버린 거죠.